안녕하세요. 교육평가원수장 김건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그 네 개 학교, 세종대, 국민대, 서울과학대, 그리고 한양대 이렇게 네 개 학교들의 특징들을 먼저 살펴보고 각 전형별로 주의해야 될 점이라든지 아니면 지원의 핵심 포인트 이런 부분들을 같이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네 개 대학을 전체적으로 펼쳐놓고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네 개 대학을 전체적으로 펼쳐놓고 한번 보면 이런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 국민대, 서울과기대, 한양대, 에리카는 모두 교과 전형을 다 가지고 있어요. 교과 전형을 4개 다 가지고 있는 학교고 그 4개의 교과 전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논술 전형은 국민대만 지금 논술 전형이 없고 국민대만 지금 없죠. 거기에 국민대만 없고 나머지는 모두 다 4개의 전형을 다 가지고 있다. 그 논술 전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종합 전형은 국민대와 한양대 에리카만 2개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하나씩 세종대와 서울과기대는 하나씩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에서 우선 이 네 개의 교과 전형에서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 건 지금 여기 보시는 대로 세종대에는 논술 최저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세종대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논술 최저. 교과 전형에 수능 최저가 없고 나머지 학교는 전부 다 수능 최저가 지금 있는 구조로 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세종대가 상대적으로 가장 그 입결이 좀 높게 형성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나머지 대학들은 최저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떨어지겠죠. 따라서 최저의 높낮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최저의 높낮이를 볼 때 핵심은 여기 옆에 지금 보면 파란색으로 제가 해놓은 31.1%, 뭐 36%요 수능 충족 가능 비율, 수능 최저 충족 가능 비율이라는 건데 수능 최저 충족 가능 비율이라는 거는 그만큼이 통과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 수능 최저 충족 가능 비율이라는 것 자체는 사탐수험생 또는 과탐수험생 전체가 이걸 통과할 수 있는 아이들의 숫자가 이 정도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높낮이를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높낮이를 나타낼 때 그 최저 이 충족 가능 비율이 낮을수록 조금 더 높다. 그러니까 높다는 거는 만약에 동일한 수준의 대학이라면 최저가 좀 더 높을수록 입결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교과의 입결은 그런 구조를 보여주는 거니까 그 측면에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 31.1%의 국민대는 최저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31.1%의 최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일 최저 충족 가능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일 높다고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서울과기대는 두 번째로 높은 그리고 한양대 에리카는 세 번째로 높은 인문계열의 최저를 가지고 있다. 근데 자연계열은 조금 달라요. 자연계열은 서울과기대가 제일 높고요. 그런 반면에 기본적으로 한양대 에리카가 그 다음 그리고 국민대가 제일 낮은. 그러면 우리가 이 구조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 그럼 여기는 국민대는 상대적으로 이 문과가 좀 강세인가? 인문계열이? 그러니까 그러면 서울과기대는 자연계열이 좀 강세고 한양대 에리카는 자연계열에 더 많은 공을 들이고 있나? 실제로도 보면 지금 여기에 자연계열이 40.3, 인문계열은 40.3%의 충족 가능 비율이지만 자연계열은 30.4%의 충족 가능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에리카는 자연계열이 조금 더 강할 수 있구나. 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저에 따르는 입결 양상을 주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걸 염두에 두고 근데 여기서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국민대를 잘 보시면 국민대의 이 전년도 2020학년도의 수능 최저가 인문계열은 2개 합 6이었고 자연계열은 2개 합 7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지금 인문계열이 2개 합 5고 자연계열이 2개 합 6이 돼서 조금씩 높아졌단 말이에요. 높아진 이 부분이 올해 변수로 작용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학종은 내려와서 보시면 창의인재, 국립프린트, 학교생활 시작 이 세 개 대학 세종대, 국민대, 서울과기대는 모두 다 지금 배수 전형 그러니까 단계별 전형을 하고 있죠. 그래서 3배수 2단계를 놓고 한양대 에리카는 일괄 전형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그러니까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국립프런티어는 단계별 전형을 하고 그 다음에 학교학추천은 일괄 전형을 하는데 실제로 한양대 에리카는 둘 다 일괄 전형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인데 여기에 지금 이 두 가지 대학 그러니까 국민대와 한양대 에리카를 보면 이 두 개가 모두
교과 30%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교과를 정량 평가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래서 그 교과를 정량 평가하는 것이 굉장히 큰 특징이다. 그러니까 보통은 교과를 정량 평가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교과를 정성 평가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업 역량이라 원래 종합 전형에서의 학업 역량이라는 거는 정량 평가 등급에 따르는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학업의 성취도라든지 아니면 학업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하는 그 정성 평가를 하는 데 반해서 이 학교장 추천과 교과 복합형, 이 국민대 학교장 추천과 한양대 에리카의 교과 복합형은 특이하게 교과 30%의 정량 평가가 들어가 있다. 등급별로. 그래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지는 좀 이따가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논술로 넘어오게 되면 이 두 대학의 이 논술을 지금 보시면 논술 숫자가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논술이 다 70%예요. 그러니까 남은 30%는 교과 전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논술 최저가 서울과기대는 없어요. 논술 최저가 수능 최저가 없고 나머지 세종대와 한양대 에리카만 논술 최저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거 잘 보니까 여기서 지금 아주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세종대 논술 최저가 꽤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세종대와 또 많이 언급되는 대학들을 보면 아주이나 단국은 없어요. 최저가 없는데 여긴 최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지원을 할 때 좀 꺼리는 면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숭실과 비교가 된다라고 봤을 때 그 숭실은 이 17.8%의 인문계에 충족 가능 비율을 가지고 있고 자연계는 41.3%를 가지고 있는데 세종대는 23.4%와 28%를 각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최저가 높은 편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저가 높다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을 테니까 그 부분, 그러니까 지원을 꺼리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둬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무엇보다도 근데 이제 논술에 중요한 거는 사실은 논술의 유형에 따른 최종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는 게 중요한데 그런 측면도 같이 연관시켜서 뒤에서 다음 편에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또 하나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서울과기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랑 우수자와 학교생활 우수자가 중복 지원이 불가해요. 여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 두 개의 전형이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하고 학생부 교과 우수자 이 두 개의 중복 지원이 불가한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양대 에리카는 활동 중심형과 교과 복합형 그리고 소프트웨어랑 ICT 인재 이 세 개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반면에 세종대는 모두 지원이 가능하고 국민대도 모두 중복 지원이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울과기대는 학생부 교과 우수자와 학교생활 우수자가 중복 지원이 안 되고, 그리고 한양대 에리카는 활동 중심형하고 교과 복합형 그리고 소프트웨어 ICT 인재가 중복 지원이 불가하니까 교과와 활동 중심형 또는 교과와 교과 복합형 이런 거는 중복 지원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특징이 있다는 거, 그거를 생각하시고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될 거다라는 전체적인 부분을 보시고 다음 편에서는 교과의 계산 방식이라든지 또는 반영 기준 또는 아니면 우리가 논술에서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유형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같이 따져보면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1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편으로 넘어가서 2편에서 같이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